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보통 기술이나 생산시설을 떠올리지만 사실상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은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왜 물이 사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물 중에서도 초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마시는 이 생수에는 물 이외에 많은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미네랄 성분, 미세한 입자, 그리고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까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순수는 이들을 모두 제거하고 순수한 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초순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주력 아이템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보통 기술이나 생산시설을 떠올리지만 사실상 반도체 제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은 바로 물입니다. 2021년에 대만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줄이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에 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는 최근에 일본 구마모토를 공장 후보지로 결정했는데 그 배경은 지하수가 풍부했기 때문이었죠.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물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용인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량은 대구와 인천의 모든 시민과 공장이 사용하는 물의 양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왜 물이 사용되는지 궁금하시죠? 반도체 산업에서 웨이퍼를 세척하려면 반드시 초순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웨이퍼 한 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필요한 초순수의 양은 약 7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생수 2리터짜리 350병에 해당되는 양이죠. 향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하루에 약 170만 톤에 달하는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이 중에 약 절반이 초순수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초순수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초순수는 정확하게 영어로 울트라 퓨어 워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순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순수는 인간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 그리고 가장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비싼 물이라고 할 수 있죠. 도쿄돔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설탕 한 조각을 넣었을 때가 바로 초순수의 이물질 농도 수준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도쿄돔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초순수를 생산하는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면서 초순수 기술 개발을 함께 개발해 왔습니다. 이때 보일러 용수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쿠리타라는 회사였고요. 산업용 보일러 용수를 만들던 쿠리타가 반도체용 초순수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최고의 초순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초순수 관련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초순수 기술 수준은 안타깝게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초순수 장치는 일본, 미국, 유럽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국산 제품은 아직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성능이 미비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환경부가 주관으로 2021년에 착수해서 2025년까지 초순수 기술의 설계와 운영을 모두 국산화한다는 데 목표를 세웠고요. 또 초순수 소재와 부품 장비의 국산화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초순수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삼양사, 에코세, 세프라텍 등 여러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2021년에는 반도체 웨이퍼 기업인 SK 실트론에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구축해서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합동회의와 점검을 통해서 시운전과 실공급을 진행했고요. 또 초순수의 품질을 계속해서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지난 2024년에 우리 기술로 만든 초순수를 공급해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50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초순수 국산화 기술 개발은 2024년 국가우수과제 100선에 선정이 됐고, 이 중 에너지 환경 분야의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 초순수 기술도 첫 웨이퍼를 생산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초순수를 만들려면 상당히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장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정수장은 5개에서 7개 정도의 처리 공정을 거치지만 초순수는 약 20여 개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질 분석도 유지 보수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AI 기술을 적용해서 상당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순수 국산화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차세대 기술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하수 재이용수나 바닷물로 초순수를 만드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연구도 같이 병행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정부와 함께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고 성능을 평가받는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순수 플랜트를 진단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필요하고요. 학회 등이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초순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첨단 산업에 있어 초순수 기술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반드시 확보해야겠죠. 그래야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순수 기술은 물산업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초순수 기술을 갖고 있다면 무한한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순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 국내 물산업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가 초순수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수자공사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물산업 강국,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